SPG 2025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룹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입니다. 매출은 0.5% 감소했고 영업이익 306.2% 크게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4.5회전이고 PBR은 9.49 상태로 매우 높습니다. 분석 결과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액 검증 불투명이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SPG에 관한 관련 뉴스로 피지컬 AI 로봇 핵심 부품 한국 감속기가 뛴다. 탈중국 기회 없고 내년 흑자 승부. 최지희 조선비즈 12월 2일자입니다. 미중심 탈중국 흐름의 국산 감속기 수요 확대. SPG 내년 액추에이터 양산 감속기 사업 흑자 전환 가시권. 일본과 중국 기업이 양분했던 시장에서 SPG를 필두로 한 국내 감속기 기업은 최근 미국 시장의 탈중국 기조에 따른 반사 이익을 노리며 점유율 확대에 나섰다. 감속기는 모터의 회전 속도를 줄여 힘을 중폭시키는 부품으로 로봇 전체의 원가의 약 30 내지 40%를 차지한다. 그동안 정밀 감속기 시장은 일본과 중국 기업이 장악해 왔으나 일본산은 긴 납품기간과 높은 가격이, 중국산은 정밀도와 내구성 문제가 약점으로 꼽혀왔다. 국내 기업들은 빠른 납기와 품질 대비 합리적인 가격을 앞세워 시장 틈새를 파고들고 있다. 품질은 기본이고요. 결국 경쟁력은 납기 달성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봇용 정밀 감속기 3종, 유성, 하모닉, 사이클로이드를 모두 생산하는 SPG는 감속기를 통합한 로봇 구동 모듈 액추에이터 양산의 막바지 속도를 내고 있다. 유성 감속기는 사적 보행 로봇처럼 고출력이 필요한 이동 장치에 주로 쓰이고, 하모닉 감속기는 정밀도가 중요한 협동 로봇 관절에 사용된다. 사이클로이드 감속기는 충격 하중에 강해 대형 산업용 로봇의 관절에 주로 적용된다. 관련 업체로서 레인보우 로보스틱, SBB테크, 우림 PTS 등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모 크로스 리서치 연구원은 정밀 감속기 사업은 로봇 시장의 근본 본격적인 성장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며, 글로벌 경기 둔화로 기업들이 설비 투자가 위축될 경우 대규모 매출 확대는 기대보다 지연될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한번 분석을 해 보면은 매출은 1,720억 원으로 전년 3분기보다 0.5%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4.8% 감소했습니다. 매출 원가가 3.7% 내려갔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이 269억 원으로 21.9%가 증가했고요. 판매관리비가 2.3%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영업이익은 63억 3,800만 원으로 219.9%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 3.7%로 2.5% 상승했습니다.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영업이익의 증가 결과에 대해 생산공장 직원들은 그들의 공으로 돌릴 확률이 높습니다. 실질 원인은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던져봅니다. 매출이 감소했는데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은 우리가 이 매출 원가를 이렇게 내려서 생산을 했기 때문이라고, 공을 따진다면은 이런 조직 내에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출 원가를 어떻게 내렸느냐? 그거를 스룹풋이 알려줄 수 있습니다. 스룹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1억 원으로서 8.8%가 내려갔습니다. 매출 감소율보다 8.4%나 크게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그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생산 공장이 열심히 했다기보다는 원재료 가격이 8.4%나 내려갔다. 이게 가장 근본 원인이 아니겠는가. 수르픈율은 1.6% 상승했고요. 그래서 마진율이 늘어났고 판매 운영 경비는 6.4%를 줄였어요. 공장에서. 그래서 TOE 생산성은 1.06으로 전년도 적자에서 0.08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슬픈 영업이익은 76억 2,400만 원으로 전년도 적자 36억 9,700만 원에서 무려 306.2%나 전환이익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그 슬픈 영업이익보다는 12억 8,600만 원이 더 이익이 났습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슬픈 영업이익률 4.4%로 6.6% 상승했습니다. 매출 감소에도 실질 영업손실에서 흑자 전환은 원재료 가격의 하락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 영업의 역할을 그렇게 부각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상품, 제품, 제공품 합쳐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322억 6천만 원으로 연초보다 16억 2,3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전년도에는 72억 7천만 원이 증가했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입니다. 제품과 제공품의 변동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고 마이너스 7억 5,700만 원은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원재료 사용액이 313억 원, 12.4%가 감소했습니다. 상품 판매액 40.9%가 감소했습니다. ABC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313억 7,900만 원으로 14.8%가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 6.4% 감소했습니다. 운영경비 1,343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205억 원을 뺀 1,137억 3,800만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총 제조비용 대비 79%, 생산 재료 비율은 21%로 1.2% 하락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원재료 가격 하락했다고 여기서도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의 증감 내역을 비교를 해보면은 문제가 좀 발견이 되네요. 16억 2,300만 원이 감소했으면은 비성분에서는 플러스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7억 5,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품과 제공품이라고 했기 때문에 상품의 증감액을 빼주면은 차이는 23억 6,100만 원이 나오고 전년도에도 24억 6,300만 원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는 도저히 추적할 근거를 못 찾았고요. 이 표대로 해석하면 매출원가를 감소시켜서 영업이익이 증가하도록 조정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뭔가 갭 투의 금액은 뭔가 분명히 원인이 있을 텐데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불투명해서 도저히 제가 수사관이 되면은 이 증거를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1단계가 틀리면 동일한 금액으로 PQ 총 제조 비용도 차이가 있고 PQ 총 생산 재료비도 차이가 납니다. 현금 물음표 기준으로 해도 맞지가 않네요. 현금식으로 읽으면 전체 재고 자산을 증가하는데 현금이 42억 5,200만 원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플러스는. 그러면은 재고가 줄어야 되는데 36억 5,700만 원뿐이 줄지 않았습니다. 5억 9,500만 원의 현금이 어디서 공짜 돈이 들어왔는데 재고자산 평가손실 충당 환입이 요거는 있는데 재고자산 명세지 현금 물음표에는 없어요.
어, 이것도 좀 불투명하죠. 어쨌든 그거가 있다고 감안해 주더라도 5억 원, 4억 9,900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현금 흐름표 기준도 맞지가 않습니다. 이런 코스닥 시장의 등록업체들이 재고자산 회계가 불투명 기업이 코스피보다는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그런 트렌드를 그 추세로 나옵니다. 이 재고자산 회계 한 놈만 제가 패는데 이거를 보면은 딴 것도 그냥 믿을만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재고자산이 아니고 원가 회계의 영업이익과의 차이는 재고 감소액에서 가공 비율이 꽤 높죠. 79%. 그래서 12억 8,600만 원 검증이 되겠습니다. 운영 경비로서 인건비가 173억 원, 11.3%가 줄었어요. 매출도 줄고 직원들이 417명, 28명이 감소했습니다. 평균 임금도 연간 5,530만 원으로 예상이 되고 5.3%가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고임금군이 잘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탁 생산비라는 게 요게 좀 문제로 다가옵니다. 요것이 2.2% 감소했고 연구개발비는 83%를 감소시켰고 연구개발비를 그만큼 못 쓰고 있다 그런 얘기네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이 잘린 인원들이 연구개발직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외주비가 32.7% 감소시켰습니다. 위탁 생산비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매출 재료비, 매출 변동비로 인식하여 분석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415명이 100%다 생산하는 게 아니고 위탁 생산이라고 그러면은 아까 그 맨 앞에 관련 업체들을 소개했는데 뭔가 타 메이커의 위탁 생산을 하는 방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네들이 기술적으로 잘 못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아니면은 설비 등 이런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직접 못하고 협업이라는 것도 뭐 있을 수는 있겠죠. 네. 규모로 봐서 더 직접 그런 설비를 하기에는 어렵다. 기존에 잘하는 데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위탁 생산을 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외주비도 별도로 있으니까 위탁 생산이라는 것은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완전히 맡겨가지고 생산을 한다는 거죠. 경영평가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0.2회전 상승했고 슬픈율도 상승을 했으면 일단 투명회계 가정을 세웁니다. 이것은 스루풋 회계 필요성에 대한 그 자료고요. 두 가지 경영평가 지표가 상승했기 때문에 투명성 가정을 하는데 이걸 입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1, 2차 추론에서도 하락이 나왔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돼야 됩니다. 또한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증거가 있다면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도 상승이 됐어야 될 것입니다. 원재료 가격 추이 단순 평균했는데 나름대로 자세하게 좀 소개를 했네요. 다이캐스팅, 로터, 절삭 가공, 외주 주는 거가 아니고 외주 주는 것 같아요. 가공도 이런 거는 아주 그 자세가 좋습니다. 동선, 마그네토 바이어라고 듣고 베어링, 캐파시터, 콘덴서, 기타 등도 했고 수입품에 대한 것도 단순 평균을 냈네요. 14%나 크게 내려갔습니다. 근데 전년도에는 40.8%가 크게 증가했었네요. 그런데 설명은 반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로또 평균 단가 증가 이후 FAMA향 아마추어 아세이 입고 발생 등의 사유로 평균 단가가 인상이 됐다. 수입 비용 평균 단가 증가 이후
사내 아세이 기종 중 박스 뺀 모터 수입량 증가로 인한 평균 단가 인상 수치 데이터는 하락인데 인상이 됐다. 수치 데이터는 하락인데 설명은 증가 사율로 언밸런스하게 하는 모순이 좀 보이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의 신뢰가 또한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판매 가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회계를 입증해 드리고 싶어도 입증이 불가능하네요. 판매 가격이 비공시돼서 원재료 가격 내려간 거는 인정하겠다. 그러나 판매 가격이 올라갔느냐? 그거는 모르겠다. 이래서 그 추가 투명성 입증은 좀 불가능하다. 그리고 3분기 실적을 토대로 그 매출 예측을 하는데 스루프테게가 단순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하느냐? 다 필요하보다도 요거는 상호 보완 관계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원가 회계는 한 가지 방법론뿐이 없습니다. 네 가지 변수를 다 고려해야 됩니다. 변수가 많다는 것은 불확실성이 크다는 얘기죠. 스루프테게는 불확실성을 줄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손익분기점 산식을 활용한 운영경비 기준 실적에 대해서 1 더하기 25% 해서 단순하게 어저께 팔린 만큼 쓴 만큼 내일도 쓸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스루프율로 나누면은 2,149억 원이 나오고요. 매출 재료비도 실적 대비 1 플러스 25% 해가지고 매출 재료 비율로 나누면 동일한 금액으로 산출해내서 이것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예측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사 목표가 2,150억 원, 요거를 어떤 납품 단가라고 비유를 해보면 21만 5천 원에 판매를 한다. 이렇게 결정될 때 남는 돈은 9,543원이 남는다. 그래서 지금 그 연간 재고 회전율이 6회전 예상이 되는데 6.6회전 10% 좀 노력을 해보자. 그러면은 매출이 2,365억 원 달성했을 때 운영경비가 7.8% 증가하더라도 영업이익은 14,182원 로 이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단가를 올리는 게 아니고 재고 회전율을 올려서 영업이익을 더 올린다. 실제 매출이 안 늘어나도록 이 매출의 그 단가는 그 효과를 나타낸다는 상징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납품회사의 견적 단가에 대한 심리적인 원가 회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가 좀 정리한 건데 요거를 충분히 논의해 볼 필요는 있겠어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가 회계의 매출 원가는 재고가 증가하면 영업이익이 증가하죠. 따라서 구매사에서 연간 납품 단가를 계약 시 견적서를 브릭다운해서 제출하게 하는 것이 표준 관례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왕년에 구매를 해봤을 때 브릭다운해서 받아가지고 그때는 스루프트 회계를 착상도 못했기 때문에 그 단가 추적도 하고 그 매입 단가 추적도 하고 이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재료비 더하기 운영경비를 더하면은 총 재료비용은 매출 원가보다 항상 높게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매출 원가가 이렇게 낮으니까 때문에 견적서에는 재고의 증가의 영향력을 표기할 수 없으므로 다른 가격을 부풀려서 제출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료비가 100원을 120원으로 써서 낼 확률이 높다 이거예요. 운영 경비를 뭐 어떻게 그거를 하기보다는 재료비에서 대부분 쉽게 조정할 수 있으니까 원가 회계로 재고 증가시킨 납품 견적 단가는 부풀려질 확률이 높으므로 충분히 내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고가 감소하면 영업이익도 감소하므로 이 경우도 납품 견적 단가를 부풀릴 확률이 또한 높습니다. 앞으로 스루풋 회계로 재고를 줄인 회사의 납품 견적 단가는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를 인정하는 역량이 구매 담당자에게 요청이 됩니다. 그러나 재고를 증가시킨 납품 견적 단가는 내려가므로 그것 또한 인정될 것이며 구매처는 충분한 이상적인 단가로 납품받을 수 있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구매 회사가 스루풋 관점 평가를 할 역량이 있어야 되겠죠. 주가입니다. 64,900원, 연초보다 38,100원, 더블 이상이 상승했습니다. PBR로는 9.49, 거의 뭐 조금 있으면 10배, 장부가격 대비 10배나 그렇게 높게 올라가게 되어 있네요. 이런 것들은 저는 이거는 거품이라고 저는 좀 인식을 하고 싶어요. 5% 이상 주주는 이준호 씨가 20.13%, 이상현 씨가 10.25%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5% 이하에서 생략을 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